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제 기억엔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벌써 지금까지 누적된 환급 신청 금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1,000억이 넘는답니다. 와, 한마디로 1조 원어치가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기간 동안 팔린 이 고효율 가전제품들을 썼을 때 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발표를 했는데 4인 가족 기준입니다. 11,3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세이브가 된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올여름 가뜩이나 덥다라고 하시고 전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서민의 주머니도 좀 채워주고 기업들도 좀 살아나고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면서 함께 출발을 하죠. 자, 먼저 우리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예, 아침 기온 좀 내려가서 시원해지긴 했는데 이제 비가 걱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사이 가장 강하게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충남 남부 지역부터 그쳐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모레 새벽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장맛비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3도, 아산 25도, 대전 25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 또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일기예보에서 접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 국지성 호우가 얼마나 또 내릴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장마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하셨다면 점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나 시설물 그리고 이제 축대나 아주 오래된 담은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도 여름이긴 하지만 이번 주만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나요? 원래 노래가 나와야죠. 와우, 여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라면 뭐 이맘때쯤 다들 휴가 계획 세우시느라 참 분주해하실 텐데 이번만큼은 조금 차분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차분하게 준비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럼요. 사계절 중에 또 청춘하면 여름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여름을 좀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요. 7말 7초, 뭐 야구는 아니고 7말 7초 딱 요맘때 만나는 풍경이라고 정해봤는데 요맘때 뭐 이제 푸른 뭐 초원, 시원한 바다 좋죠. 다이어트하고 있는 모습, 식단 뭐 많잖아요. 요맘때 만날 수 있는 풍경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들 사진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한 박자씩 늦어요. 그러게요. 충청도라 그래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첫 소식은 똑조은 리포터,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비 소식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뭐 뜬금없지만
혹시 비 좋아하는지 여성분들은 비 내리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왜 아니냐고요. 일단은 그 너른 창으로 또르르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하고 싶다. 요렇게들 상상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네. 아이 하나 들쳐업고 파라솔만한 우산을 쓰고 하나는 또 장화 신겨가지고 물마다 찬방거리는 거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따라가기 바쁘고요. 또 이게 비 소식 온다고 해서 아이고 비 더 많이 내리기 전에 마늘 뽑아야 되는디 걱정하시는 농가들도 참 분주하게 만드는 게 비긴 비예요. 네. 네. 이 비 소식이 참 그런 아픔도 만들긴 하군요. 이 엄마에게 비는 참 힘든 일이라. 그러니까요. 그럼 뭐 비하고는 또 상관없이 오늘은 네.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십니까? 네, 요즘 아니죠. 그 수년째 이 귀촌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함께 열어갈 작은 공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상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초 미니 하우스 둘러보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소형 실속 미니하우스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푸성기심을 텃밭에 피곤한 몸 잠시 쉴 수 있는 오목살이 집 한 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을수록 행복하다. 초 미니하우스 속으로 똑주부 큐! 사방이 온통 푸르른 계절. 주말 농장에 심은 채소와 과일들도 이제 제법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이게 바로 로망이죠. 이쁘게 크죠?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하죠. 여기 오고 싶어갖고 맨날 새벽에 오고 이제 해지면은 오고. 여기 오면 힐링도 되고 너무 재밌어요. 이곳 주말 농장엔 60여 명의 도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땀 흘린 만큼 보답하는 것이 농사라고 하죠. 자식 키우는 재미와 징배 없습니다. 이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정성 그 자체입니다. 요만했었는데 여기 3일 만에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내 새끼 같고 얼마나 하나하나 소중한데. 취미 삼아 그냥 운동 삼아 재미저기 하려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이쁘고 새롭고 그래요. 빌딩 숨만 봤지 언제 이런 초록의 생명을 느껴보겠어요. 새록새록 붙는 농사 재미에 모르는 건 선배에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내가 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알려줘요. 알려드리고 같이 농사 짓고. 이렇게 땀의 결실을 만져보기도 하고 한아름 수확도 하다 보면 도시 농부의 이름표를 떼고 진짜 농부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도 있겠죠. 시골의 작은 텃밭 일구면서 말이죠. 조그만 밭 하나 가꾸면서 옆에 뭐 조그맣더라도 집 하나 짓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사는 게 꿈이라면 꿈이겠죠.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 허리 한번 펼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최고죠. 그게 바로 농막이라면서요? 농막이라는 것은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또는 이제 수확된 그 농산물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또 농사를 지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로서 설치 시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취사 시설은 금지가 돼 있고요. 수도나 전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화장실 여부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것.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농막이라는 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을 기간으로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인이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소형 하우스 한번 둘러볼까요? 친환경 바람과 함께 건강한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후를 즐기기 위한 세컨하우스. 이런 친환경 목조 주택은 어떨까요?
실례합니다. 아니,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이게 내 집이네, 쉽게. 아주 자리 잡고 앉아 계신데요. 우리들의 로망이 나이 먹어서 세컨하우스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세컨하우스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 꾸며놓고 뭐 농사 지으시다가 밭 하다가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사이즈부터 고급 목조 주택까지 내가 원하는 평수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우,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겉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그림 같은 집이다 했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냄새부터가 너무 좋아요. 겨울에는 따스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그 목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내부의 어떤 온도가 건조해지면은 숲을 내주고 또 너무 습하면 또 숲을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벽돌로 집을 짓지만 외국에서는 90% 이상 목조 주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단열 효과도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아서 인기가 높은데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본 적 없으세요? 벽돌로 쌓아 올려야 탄탄하지 나무로 지은 게 비교할 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비가 오면 나무에 물이 들어가서 또 물이 들어감으로써 그 나무가 썩을 수도 있고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지면서 틀어지거나 휘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일스텐을 도료해 줌으로써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발라줌으로써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올 법한 숲길 끝에 실제 초미니 하우스를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쪽으로 드셔보세요. 어머, 세상에 예쁘다 예뻐. 어머, 요 맛이지. 제가 지금 이 체리 맛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소문 듣기로는 이 농가에 그림 같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 구경하러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한번 와보세요. 보여드릴게. 핫하디 핫한 초소형 미니하우스. 농장 한켠에 위치한 농막을 보러 가는데요. 저기 너무 예쁘다. 근사한 집같이 뭐예요? 딱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년 됐습니다. 예. 일할 때 와서 잠시 쉬고 또 식사도 하고 네. 간식도 먹고 할 때 사용하죠. 바람도 느끼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현대판 신선 노름 이거지 뭐예요? 이 안에 앉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바람길 통해 앞으로 쫙 다 내려다 보여. 실은 이게 2번째 구입한 거예요. 아니 또 있어요? 예. 가격 부담을 쏙 뺀 초미니 하우스. 스머프 집이 따로 없습니다. 이곳 숲과도 너무나 잘 어울렸는데요. 농막을 설치한 후에 농사 짓는 재미도 배가 됐다는 정호영 씨. 야, 이 정말 공기부터가 달라요, 달라. 여기 와 계시는 날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더 많죠. 집에는 잠만 자는 거니까. 그러네, 일 더 여기 있어. 네. 바로 하면 그림 같은 집이 떡하니 있어. 네. 네. 그렇게 하고 너무 더울 때는 안에 들어가서 잠깐 졸기도 합니다. 네. 목조의 향기에 빠져봤다면 이번에는 철제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머 세상에, 야 이렇게만 보면 요즘 유행한다는 카페에 찾아온 게 아닌가. 저 이 생각했어요. 잘 찾아온 게 맞나 싶어요. 맞습니다. 컨테이너로 제작된 소형 주택입니다. 어머. 최근엔 개인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이동식 주택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재질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6평 공간인데 아주 알차더라고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대로 실어다 갖다 놓으면 그냥 집 아니겠어요? 아우, 당장이라도 살고 싶네요. 야, 저는 요만큼 벌어도 아주 만족해요. 네. 아,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긴 좀 이릅니다. 예. 예? 예. 이게 놀랄만한 컨테이너의 기가 막힌 변신. 이번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복층으로 꾸며진 9평짜리 컨테이너인데요. 손님이 와도 불편이 없습니다. 너끈히 묵어갈 곳이 있는데요. 자자, 한 번 더 놀랄 준비하시고. 와, 여기는 이 현관부터가 뭐 아파트예요? 공간 활용과 경제성까지 갖춘 컨테이너 하우스. 어머나, 야,
야, 지금 이 실내 내부만 봐서는 누가 컨테이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맞습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컨테이너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달리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일반 건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주택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생활 공간으로 제공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모형은 기역자형, 요즘은 2층 구조도 선호한대요. 뭐 일반 건축 대비 한 반값 정도. 왜? 예, 많게는. 물론 뭐 좀 옵션 사양에 따라서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뭐 반값 가까운. 구조도 비용도 안성맞춤. 그런데 컨테이너 하우스 하면 아무래도 단열 문제 또 결로 현상 나타나진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지금 이야 괜찮지, 이제 한여름 되면 그 열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한겨울엔 또 얼마나 추울 거냐고. 다들 컨테이너 하면 춥고 덥고 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옛말입니다. 요즘은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일반 건축과 동일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딱 좋다. 가족의 힐링을 위해, 주말에 여유를 찾기 위해 도심 옆에 작은 집 하나 갖고 싶으시다고요? 공간은 최대한 작으면서 효율성은 높게, 거기에 쾌적함까지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새로운 건축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미니멀 하우스, 또 하나의 보금자리입니다. 컨테이너나 이제 미니하우스들 쭉 봤는데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 노래 참 잘 지었어요. 예전 노래지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100년 살고. 그때부터 100세시잖아요. 106년 네. 살고. 야, 그런데 컨테이너 하면 저도 인식이 이제 공사장이나 네. 어떤 일터에 있었던 어떤 사무실 대용 공간 내지는 창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임시 공간 좀 될 거다 네, 이렇게도 네.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아유 이거 녹슬겠지, 춥겠지, 덥겠지, 여기 따라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 내외장재 선택도 꼼꼼히만 하신다면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저렴하죠. 네. 또 공간 이동 활용 자유롭죠. 네. 거기다가 또 공사 기간까지 짧아. 요만한 게 또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요즘 컨테이너로 만든 카페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색도 화려하고 개성도 넘치는데, 저는 무엇보다 그 네. 숲속의 작은 집 농마 이뻐. 너무 귀여워서 저도 하나 가지고 싶더라고요. 백설공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말고도 활용도가 참 많더라고요. 크기며 모양이며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네.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살고 싶은 탐이 나는 세컨하우스 고르실 때 우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고민하시고요. 또 장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집에서 멀지 않은 근교에 무공의 채소 탁 길러서 거기 같이 계신 이웃들하고 이렇게 좀 오손도손 나눠 먹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건강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다양한 초미니 하우스의 세상을 여러분들 같이 접해보셨고요. 깨알상식 퀴즈 또 함께하는 시간 이어져야 되겠죠? 네. 자, 함께하는 순서 이어지는 시간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뭐 선물도 받아보시고 상식도 쑥쑥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쑥쑥 쌓아보시는 쑥쑥,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상식 쑥쑥 쌓는데 조그만 미니하우스를 다녀왔지만 상식은 크게 쌓을 네.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문제도 준비했습니다.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건물을 짓고 마당을 공유하는 주택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협소주택, 2번 땅콩주택, 3번 전원주택.
마당을 공유한다고 하니까 저는 네. 나중에 뭐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이 주택을 예쁘게 지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도 어쩜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 뭔가 그러게요. 고소한 향이 날 것 같은 뭐 아몬드도 아니고 호두도 아닌 이 주택이네요. 그 둘이라서 이제 두 덩어리가 네, 붙어 있는. 아우 딱 모양도 딱 연상이 되고요. 네. 자,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문제 어렵지 않게들 푸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땅콩주택이었습니다. 두 가구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서 나란하게 건물을 짓는 방식의 주택을 말하죠. 작은 단독주택이 땅콩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땅콩집이라고도 합니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만드는 감각적인 미니하우스가 네. 인기가 많잖아요. 똑주부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농막이나 세컨드하우스가 꼭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땅콩주택.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땅값이 더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땅콩주택을 짓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에는 내가 편한 거죠. 뭐 그럼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땅콩주택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이 음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통째 또는 크게 썬 물을 잠깐 절인 후에 국물을 흥건하게 해서 심심하게 담가낸 김치 뭐라고 할까요? 1번 동치미, 2번 깍두기, 3번 나박김치.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걸 담가주시면 이 네. 국물에 그 소면을 넣어서 이거 국수로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글쎄, 동동 구르기. 동동 구르는 그런 동동 맛이었어요. 구르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답은 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럼요, 다 편합니다. 아시겠죠. 연탄가스 드시고 드셨을 거예요. 예. 어머 세상에.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연관 검색어를 연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우, 이가 시리죠?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동치미였습니다. 물을 잠깐 절이고 소금물을 부어서 익힌 김치죠. 우리나라에서 고추가 보급되기 전에 소금에 담갔던 김치의 기본향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사실 이제 동치미만한 게 없는데요. 네. 여기 이제 냉면도 동치미 육수로 만들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그 소면도 말아 먹고 하는데 네.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추억은 예전에 연탄 시절에는 연탄가스 겨울에 마시게 되면 이 동치미 국물 마시면 네. 좋아진다. 그만큼 오. 동치미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조금 선선해지긴 했지만 네.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치미 국물 한번 탁 들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하루였던 거 아닌가. 네. 더 생각하면 힘드니까 바로 네.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고양이는 입으로도 냄새를 맡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뭐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건 네.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뭐 그 먹거리를 볼 때 네. 하면서 이제 코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고양이는 참 희한하게 코랑 입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맡지 않나? 아. 사람도 입으로도 좀 냄새 맡을 수 있지 않나? 사람도. 네네네. 일단 박종훈 씨는 입으로 냄새를 맡는다에 기울었네요. O에 가까운. 그냥 기울었다기보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고양이를 비롯해서 개나 말, 소, 돼지, 일부 포유류와 또 뱀과 같은 파충류는요. 윗니에서 콧구멍까지 이어진 보조 후각기관이죠. 섭입골 기관을 이용해서 입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흔적만 남은 보조 후각기관인 보습코 기관이 네네. 아직 일부 포유류와 파충류에게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냄새를 맡는 행동을 플레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성의 페로몬 냄새를 감지하거나 비휘발성 물질을 감지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고양이는 입으로도 냄새를 맡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입으로 냄새 맡는 게 왜 갑자기 느낌이 고양이하고 친해져야 되나 잘 생각하고 민망하니까 그죠? 네. 자, 문제는 쭉쭉쭉 이어가는데 잘 맞추고 계시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강한 중력으로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1번 웜홀, 2번 초신성, 3번 블랙홀.
뭐 많이 들으셨던 건데 네. 빠져나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는 표현을 이걸로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웜홀에 빠진 못 나오나, 초신성에 빠진 못 나오나, 블랙홀에 빠진 못 나오나, 하여튼 푹 빠진 못 나오는데. 네. 뭐 힌트는 뭐 더 이상 안 드려도. 유독 많이 굴리셨네요. 네. 유독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몇 번 고르셨는지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블랙홀입니다. 중력이 강한 천체죠.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에서 개념화됐습니다. 중력이 강하고 어두운 데다가 멀리 있어서 직접 관측하지 못하다가 2019년 4월에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네, 세계 천문학자들이 참여한 연구팀인데요. 최근 태양에 무려 수백만 배에 이르는 초대형 블랙홀이 2개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9개의 블랙홀이 비주기적으로 좀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영화에나 나왔던 이 미지의 세계잖아요. 미지의 세계, 은하의 형성의 이유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영화가 자꾸 현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블랙홀에 또 궁금증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블랙홀에 빠진다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네. 예, 우리가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달려갑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음식에서 2그릇의 몫을 한 그릇에 담는 분량을 이루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곱빼기, 2번 곱빼기. 어떻게 쓸까요? 아무래도 양을 좀 많이 달라고 그러면 네. 강한 표현이 좋지 않겠어요? 강하게. 예. 맞아요. 뭐 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면 좀 덜 줄 곱빼기보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강한 바람을 좀 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짜장면 짬뽕처럼. 네. 곱빼기로 주세요. 네. 곱빼기로 주세요. 어떻게 쓸지 궁금합니다. 시간 모두 썼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곱빼기 이렇게 했습니다. 2그릇의 몫을 한 그릇에 담는 분량, 계속해서 2번 거듭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수나 양을 2번 합한 만큼을 뜻하는 곱, 그리고 어떤 말의 뒤에 붙어서 뜻을 부여하는 빼기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궁금한 거 이제 또 하나 물어보고 이제 이순희 리포터하고는 인사해야 참 돼요. 궁금한 네. 것만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 효자손처럼 싹싹 어머나. 효자손은 앞은 긁으면 이상해요. 뒤를 긁어야지. 미니하우스잖아요. 컨테이너랑 통나무랑 2가지를 다 만났어요. 네네. 선택. 아우 못 고르지. 2개 다 본 이상 그걸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 장단점들이 다 있고 요걸 꼼꼼하게 선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용도로 쓸지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가지 그거에 가지고 따라서? 있는 거 못 고르겠더라고. 뭐 돈 많이 버시면 네. 2개 다 놓지 뭐. 예, 아이고 참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나중에 건강하게 네. 미니하우스도 함께 세컨으로 네.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 오늘 세컨하우스 말고도 내 집 하나 장만 들어요. 안만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지만 뭐 그래도 희망이라도 꿈이라도 그러게요. 꿔야지. 네, 기분 좋은 상상 해봤습니다. 네, 자, 그 상상 함께했던 이순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유말 7초. 제가 아까 7만 7초라고 그랬다고. 유말 7초, 요맘때 딱 만나는 풍경입니다. 이맘때 뭐 시원한 바다 사진도 좋고요. 뭐 다양한 사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가깝게는 아니면 네. 조금 더 지났어도 6월 말 7회 자꾸 야구가 나오네. 야구처럼. 7초. 네.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사이 요때쯤 만났던 풍경들 여러분들의 모습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날 주인공은요. 딱 요맘때 만날 수 있는 검정의 이 까만 열매인데 네. 오늘 노래를 좀 많이 합니다. 노래로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노래 또 방출이에요. 네. 조금 저 올드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디가 오디가. 예, 네. 특별한 베리 바로 오디예요. 자 오디 만나러 경북 상주로 떠납니다. 어디더라? 어디더라? 상주에서 봤는데 어디였더라? 건강쟁이는 상주 어디?
어디? 여름더위가 찾아오고 내고장 상주는 각종 베리가 알알이 익어가는 계절. 복분자 아니죠. 미니포도 아니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귀한 뽀짝 블랙푸드의 뽀시래기 오디 드시겠다. 맛과 건강 모두 잡은 까만 보석 오디를 찾아 상주로 떠나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올해 불볕 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 제철인 과일이 있죠. 어디 있냐고요? 어디? 바로 여기입니다. 과장 없이 말하자면 오디 제철을 맞아 눈코 뗄 수 없이 바쁘다는 오디 농장. 여기도 까만 열매, 저기도 까만 열매. 그야말로 오디가 풍년일세 풍년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건강한 열매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상자에 와봤는데, 지금 뭐 따고 계세요? 어디 따고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요? 예. 아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예.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철인가 봐요. 예, 지금부터 해가지고 약 한 달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손이 없고 네.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디가 네. 여기 항산화 식품이라서 여기. 네. 여러분만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오든물이 쫙 나무들이시고 까만 물이 나와요. 여기 항산화 식품이거든요. 이야. 여자들은 피부멍이 좋고요. 많이 드십시오. 드시고 진짜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 당뇨, 그다음에 숙취 해소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짙은 보랏빛을 넘어 까맣고 앙증맞은 베리 오디가 오늘의 주인공. 이 계절의 슈퍼스타. 몸에 좋고 맛은 더 좋은 상주 오디 되시겠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디를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오디를 딱 딸 텐데 어떻게 따면 되는 거예요? 들고 이렇게 들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빨간 거 따면 안 되고 손으로 흔들어가 이거 까만 거만 이렇게 따면 돼요? 이렇게 따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따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까만색을 따라는 거예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까만 거. 너무 신기한 게 까만 거는 손만 대도 이렇게 똑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땄을 때 어디에 좋을까? 어디가 언니? 당뇨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또 저기 변비에도 좋고 언니 제가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언니? 많이 따야지 도움이 되지. 열심히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따세요. 네. 까맣게 잘 익은 오디가 우리 몸 오디 좋냐고요? 노화 방지는 기본, 혈당 감소, 갈증 해소,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으니 요즘 같은 여름철엔 오디가 찐이야 찐. 상주가 왜 이렇게 오디가 유명한 건가요? 어디가 상주가 300의 고장 중에 300인데 그 중에 오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꽃감, 쌀, 그다음에 오디. 그래 300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왜 오디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오디가 유명하군요.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쁘게 한참 이렇게 수확을 하고 계시는데 한 해 이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하루에 많이 따면 한 200kg 정도 따고요. 보통 수확은 한 25월 정도 갑니다. 지속됩니다. 그럼 한 해 그 수확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7톤 정도 갑니다. 이거. 7톤 정도요? 그럼 지금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따셨어요? 지금 땄는 게 오늘 어제까지 땄는 게 한 2톤 정도 땄습니다. 오, 그럼 아직 남았는데 한 5톤 정도 남았네. 그 정도 되죠. 어디가 좋아. 어떡해. 상주를 대표하는 산백이라고 하면 쌀, 곶감 그리고 명주가 있는데요. 명주를 만들기 위해서 누에고치가 먹을 뽕나무가 필요하고 그 뽕나무의 열매가 바로 오디라는 한마디로 상주가 예로부터 오디 재배의 최적지다 이런 말씀. 베리의 도시 상주답게 매년 이맘때쯤에는 상주 베리 축제가 열리곤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상주 오디의 인기에 장목번의 분주한 손길은 여전합니다. 원래 이 상주가 베리가 유명하잖아요. 이맘때쯤에 축제를 할 것 같은데요. 축제를 안 하나요? 원래 상주 베리 축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원래 매년 유명 관광지에서 6월 중순쯤에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따로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오디 병해충 관리나 신기술 보급 또 여러 현장 애로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힘이 되게 힘쓰고 있습니다. 구슬땀 흘리는 농민들 사이 우리의 나영 리포터도 두 팔 걷어붙이고 고군분투 중. 회장님 제가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땄습니다. 어디를. 고생하셨습니다. 어때요 오늘 일해보니까요? 오늘 진짜 너무 더웠는데 하지만 또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따니까 즐겁긴 한데 저 너무 배고파요. 가시죠. 세차 먹으러. 세차 먹으러 갈까요? 예, 가시죠.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 저의 즐겨라 베리게이베리 상주 오디 맛 좀 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세차 먹을 때는 기분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진감래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벌써부터 배가 고픈데 여기 이렇게 오디로 만든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일을 해봤으니까 오디를 먹어봐야겠죠. 자, 먼저 제가 수확했던 바로 생 오디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맣게 익은 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이 생긴 거는 포도 같은데 포도 맛은 아니고요. 포도와 산딸기 약간 중간 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콤달콤해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 이 오디가 이 백발을 검게 만들어준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오디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오디 잼으로 해가지고 식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안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상큼엔 달콤달콤 상주가 키워낸 보물 오디 간식이 귀하던 옛날엔 오디만한 여름 먹거리가 없었다죠. 이른 불볕더위에 깜짝 놀라 달아난 입맛도 다시금 발길을 돌린다는 제철 오디의 매력. 아이고 맛있는데 회장님 저 목말라요. 목 막혀. 어디죠?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오디즙. 오디즙입니다. 오디즙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디가 진짜 맛있긴 하는데 이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좀 까맣게 입술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제가 좀 혼났네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오디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맛있는 오디를요. 이렇게 냉동 포장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빼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잼으로 만들어가면 여기를 1년 내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보약보다 좋은 제철 과일 오디. 말랑말랑한 오디는 흐르는 물에 살짝씩만 헹궈 바로 즐기면 된다고 하니 무르지 않게 살살살 아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베리 축제가 취소가 되었지만요. 오늘도 우리 장목반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축제는 취소가 되었지만은 온라인 쇼핑몰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에서는 또 온라인 축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뽕나무가 만들어낸 제철 과일 오디. 입술 까매지도록 먹었던 추억 속의 간식에서 웰빙스를 맞아 건강지킴이 블랙푸드로 거듭나고 있는 상주 오디. 달콤하고 새콤한 까만 보석 오디의 맛은 어디서? 경북 상주에서. 아라리 매치 보석 같은 오디. 이 오디는 몸에도 좋고 또 맛도 좋은데요. 이 오디가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어디서요? 경북 상주에서요. 이 오디 하면 네.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어렸을 때 막 따서 먹다 보면 이 입술 주변 손 새카맣게 되는지도 모르고 먹었던 이제 국민 간식인데 야 요즘에는 이제 웰빙 시대 맞아서 건강한 블랙푸드로 그러니까요. 블랙푸드 발음이 그러네. 예, 정말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디는 말랑말랑해서 뭐 생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요. 그렇죠. 뭐 즙이나 잼으로 만들고 잼 좋아요. 또 냉동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즐기실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우유랑 갈아 먹으면 건강식으로도 최고잖아요. 뭐 못 먹는 방법이 없네요. 네. 아까 상주 소식이었지만 우리 지역에도 예산, 아산, 당진 쪽에 또 오디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이제 면역력 관련돼서 또 관심이 많잖아요. 이 오디 많이 구입하셔서 건강도 좀 챙기시고 우리 오디 농가들 함께 또 웃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좀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인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오늘은 고봉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아동 학대 사건이 충남 천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또 그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온라인 수업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아동들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지 네. 대책과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어떤 행동이 아동 학대로 규정을 지을 수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동학대라는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7호 법문에서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자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이러한 그 법조문의 그 내용을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네. 주체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전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호자, 딱 보호자로 한정되는 두 가지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전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기와 관련된 것이고 네. 그리고 보호자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네. 아동학대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위라는 개념이 조금 그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네.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한데 아동을 양육할 의무, 네. 보호해야 될 것이죠. 밥을 주고 키워야 되는데 네. 밥을 주지 않는다, 의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학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야, 자귀와 부자귀로 이렇게 또 나뉘는군요. 네. 뭐 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학대받는 이 아동의 수가 이게 뭐 돈 버는 게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 아동 학대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네. 2009년 5,600여 건에서 2018년에는 2만 4천여 건으로 아이고. 한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5배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만 가고 있는 것이 네. 아동이 원래 이제 피해를 본 다음에 좀 격리가 되기도 하고 따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리고 법 제도상 피해 아동이 한 80% 정도가 다시 이제 피해를 당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피해를 당한 아동이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네. 피해가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10년도 안 되는데 10배가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올 3월에도 대전 유성구의 10살 아이가 엄마의 네. 학대로 숨지는 또 그렇죠. 사건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네.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충남에서도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이것도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네. 여기 집계된 사건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은 네. 서울은 3,400건 정도 네.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한 150건 정도로 예. 가장 네.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3.4%에 해당하는 한 1,100건 정도. 네. 그리고 충남 지역은 한 1,7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전체 이제 인구를 보게 되면은 서울이 가장 많은데 대전의 인구가 서울의 인구 비율로 했을 때 3분의 1에 채 미치지 못하죠. 그렇죠. 네. 거의 한 7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할 네네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실제 건수는 3분의 1이 넘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대전지방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를 때에도 네. 2017년부터 18년, 19년이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360건에서 시작이 된 것이 예. 2018년에는 430건, 70건이 늘어났고 네. 그 이후에도 다시 2019년에 70건이 또 늘어나고 그리고 2020년에 좀 더 심각한데요. 아직 6월 달 통계 자료까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벌써 260건 이상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야, 참 이게 신고 건수 외에도 많을 텐데 네. 신고 건수만 통계를 잡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뭐 뉴스 보기가 싫었을 정도인데 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진 천안의 이제 A인군 얘기인데 네. 학교 측에서 그 계모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이게 20번의 문자를 보냈지만
이 학대 정황을 발견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이 아동학대 사건이 더욱더 늘어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얘기하기가 좀 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요. 사실 아마 아동학대 건수는 많이 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통계 조사를 보면은 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올해 1분기, 네. 이래서 3월 달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때 학대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449건이 줄은 6,800건 정도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계속 늘고 있는데 네. 신고 건수는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네. 올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신고한 건수가 작년 대비 70%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자인 교사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네. 학생들을. 아무래도 학교에 아이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예.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고가 줄어든 것이지 네. 실제로 아동학대 건수가 줄어든 건 아닌 것으로 예. 생각도 되고 특히나 이렇게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우리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 2020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네요. 예. 3개월간 171건이 접수됐는데 예. 이 중에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작년은 113건이었기 때문에 야. 51.3%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한 스트레스, 네. 그리고 육아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학대 쪽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좀 심각해서 지역민으로서 좀 착착한 심장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어른들의 스트레스, 네.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푼다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네. 아유 참. 정말 마음이 안 좋네요. 네네. 충남 천안의 사건이나 또 경남 창녕의 사건만 봐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가족이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인지 궁금해요. 예, 우리가 뉴스나 이런 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은 다들 이제 생각하시기에 계부나 계모에 의해서 네.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막연히 장화훈련이라든지 네. 통지까지처럼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요. 근데 실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학대하는 그 주체가 네. 친부모가 한 77%에 이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발생 장소가 네. 한 80% 정도 이 정도가 가정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네네. 조사를 받은 아이들이 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서 네. 원가정 보호 원칙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격리된 아동을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분리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격리를 못 시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리 아동 3,500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쉼터 같은 데서 생활할 수가 있고 네. 나머지 3분의 2는 분리는 됐지만 네. 쉼터라는 전문 기관이 아닌 친척 집에서 얹혀 사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보면은 제 주변에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로 인해서 이제 고모네, 네. 이모네, 삼촌네 가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야, 3분의 1 정도가 이제 쉼터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동학대 이제 말 그대로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처벌이 네. 약하다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처벌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만을 처벌을 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줄여가지고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동학대라는 학대 행위 이런 네. 것들을 형법에서 정한 유기랑 관련해서 처벌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처벌을 시킬 수가 있고 네. 만약에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였을 때 형법에서는 유기치사죄를 적용을 해서 징역 3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예. 사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네. 학대 치사가 되겠죠. 네. 이럴 때에는 가해자를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가해자가 상습범인 경우나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
신고 의무가 있고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네. 이때는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제 방임할 경우에 최대 10년형까지 네.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 처음에 스웨덴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좀 체벌까지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1979년 이후로 전 세계 54개국에서 체벌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법률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신데렐라법은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에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만든 법률인데요. 네네. 신데렐라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까지도 처벌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감정적 학대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외국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감시도 심하고 그리고 또 지원도 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꾸지람을 심하게 듣는다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을 때는 SOS 신고 전화로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것이죠. 네, 이렇게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한 내용으로 또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민법 915조에서 징계권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부모의 징계권이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징계라는 용어의 어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징계라고 하니까 마치 학대까지도 다 포괄해서 당연히 부모의 권리가 아닌 것이냐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항상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고 그리고 체벌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쪽으로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사랑의 매 그리고 이제 떼치 뭐 좀 잘 못하면 혼나서 이게 뭐 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 또 말을 잘 듣게 했었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훈육을 핑계로 학대했던 그런 시절 지금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훈육하고 학대하고는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훈육을 핑계로 해서 저도 많이 맞았죠.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자랐는데 요즘에 이제 훈육과 학대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정서적 학대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정서적 학대 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판시를 했습니다. 이런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4살 되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교구장, 물건 같은 거 놓는 그 설정 같은 거죠. 서랍장 같은 그 위에 소파를 타고 올라가서 자꾸 놀고 그러는 겁니다. 78cm 높이 전 이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 정도 될까요? 근데 여기 올라가서 만 4세의 아이가 놀다 보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걸 좀 어떻게 막으려고 했나 봐요. 특히나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그 행동을 좀 같이 이제 하게 돼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 교구장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40분 동안 못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정말 특이했던 것이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면은 어린이집 전체가 다 관리도 안 되고 또 위험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훈육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정도가 적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검사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훈육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법원은 그 구체적인 어떤 사정을 전부 다 살펴서 이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처벌이 과하진 않았어요. 벌금 70만 원 선고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학대 행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들이 이제 생방송인 관계로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 뭐 우리 미래의 주인공, 우리의 꿈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봤는데 이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아동학대는 이제 관념적인 부분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잘 안 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팽배하게 됐고 확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의무들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인식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관심을 이제 몸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네.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에 이제 관심과 참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요 초대석 오늘은 고봉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나라에서는 법이나 시설들을 좀 많이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매년 여름하면 더위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장마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지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사이 가장 강하게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충남 남부 지역부터 그쳐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모레 새벽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 장맛비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3도, 아산 25도, 세종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 또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꾸며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띄워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들 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잘 만들어 함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6말 7초, 딱 요맘때 만나는 풍경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93번님 왕매실 직접 따고 매실 장아찌 담궜어요. 한 통 담아서 친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겠어요. 와. 맛있게 되게. 딴 것도 딴 거지만 장아찌를 담궜네요. 그러니까요. 야, 와. 역시 찐이십니다. 네. 네. 2025번님, 작년에 여수 다녀왔던 게 생각나네요. 너무 좋아서 올해 다시 가기로 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차 사고 처음으로 아쿠아리움도 가고 노래로 듣던 여수 밤바다도 네. 보고 너무 좋았어요. 어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갈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럼요. 6204번님, 해마다 옥상에 감자 심어요. 올해는 옥상에 심은 감자가 풍년이네요. 크기는 작아도 한 수쿨이 나와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조림해 먹으면 되지요. 큰 놈도 몇 개 있네요. 네, 어휴. 네. 1541번님, 작년에는 아이들과 신나게 계곡에서 놀았는데 이번 연도는 사진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계곡물이 많이 차가웠을 텐데도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놀았네요. 야, 사진으로 여름을 맛봤습니다, 네. 우리가.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의 흔적과 분단의 아픔을 문학으로 되새겨보는 특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전쟁의 기록, 문화 나들이에서 만나보고요. 지하철 타고 숨은 그림 찾기, 내일은 시청역을 찾아갑니다. 행정기관과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시청역을 둘러보고 보람의 공원과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도 배워봅니다. 대전의 숨은 매력,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 출장이나 유학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환경에 깜짝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와이파이 빵빵, 두 번째가 배달 문화, 세 번째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그래요. 네, OECD 보고에 따르면요, 분리배출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독일, 2위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죠. 네. 끝까지 이제 우리가 1위 수성할 수 있도록 배출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비길 운전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